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연일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출석하면서도 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다.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이 부지사에 따르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그리고 이 전 부지사까지 3명이 검사실 옆방에 창고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회의실로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모의를 계획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을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 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 없다고 물음표. 그러면 CCTV와 출정 기록 공개하라.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일이죠.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법정에서 진술한 그 내용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이면 오늘 16일이니까 거의 2주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오마이뉴스만 이걸 보도를 했고 다른 매체들은 거의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요지만 이화영의 진술 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점은 작년 6월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경.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보고를 했다고 자기가 진술하기 전 수원지검 검사실 앞에 있는 방에서 있었다. 이런 거고, 거기서 자기하고 김성태 전 회장하고 방용철 전 부회장하고 함께 연어, 그 다음에 회덮밥, 그리고 술도 먹었다. 이런 얘기고, 이재명 지사를 엮기 위해서 이 지사와 통화 한 번 하지 않은 김성태가 이재명을 잘 아는 것처럼 했고,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방북 비용 500만 불을 대신 냈고 이를 보고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 이를 위해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뭐 어떤 때는 술도 마셔가면서 이런저런 사실상 진술 조작 그 모의 회의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나 사실이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보기엔 뭐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얼마나 사실일까. 이거를 우선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이제 황당한 스토리, 검찰에서 황당한 스토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당시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은 다 구속 상태였습니다. 작년 6월경에는. 구속 상태의 피의자 3사람이 검찰청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청에 불려가서 무슨 자기네들 자유스럽게 행동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창고에 가서 술까지 먹어가면서 쌍방울 직원들이 갖다 준 연어, 회덮밥 이런 것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날짜를 기억 못하죠? 날짜는 본인이 출정 기록,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출정 기록이라는 게 법정에 나가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 검찰청에 불려나가는 것도 다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겠죠. 작년 6월경이 아니라 6월 며칠 딱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 기억에 남죠. 본인이 지금 계속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다른 것까지 날짜를 다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이거를 이렇게 폭로를 하려면
그 날짜는 더군다나 술 먹은 날은 딱 하루였을 테니까 그걸 6월경이라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6월경이라고 얼버무렸을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날짜를 특정을 해야 되는 거죠. 유일한 날일 텐데 정말 그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6월 며칠, 시간까지도 얼마 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얼버무렸다. 6월경이라는 걸로. 이게 우선 문제가 되는 의혹이고, 두 번째. 자, 작년 그러니까 이런 6월 중순부터 이런 진술을 했고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 하는 거를. 그리고 나서 7월에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30년 지기를 만납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인가요? 뭐 그 사람이 뭐 옥중 편지도 하고 뭐 법정에서 남편을 혼내고 뭐 이럽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이화영 진술 뒤집기의 과정인데, 그게 10월 법관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 번도 김성태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에 회유를 받고 나서 그동안 진술 뒤집기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왜 그 주장을 숨겨왔을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의문이 들죠. 숨겨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술 먹고 뭐 회유받았다 김성태로부터라는 거는 최근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생각해낸 일종의 공작 아니냐. 최근에 주장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4월 4일 날 처음으로 주장한 거니까. 그동안엔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판이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것도 총선 직전에 4월 4일이면 4월 10일 총선 한 엿새 남겨놓은 기간 아닙니까? 이때 뭔가 정치 쟁점화를 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꾸며낸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왜? 진술 뒤집기 과정에서 한 번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인이 검찰청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는 거, 그 이후에 진술 뒤집기를 할 때도 사실은 검찰이 자기를 회유했다고만 얘기를 했지 김성태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본인 주장대로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면 그거는 뭐 본인이 오해했을 수 있죠. 검찰은 회유가 아니고 사실대로 털어놓으시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그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얘기한 거를 이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회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얘기한 거를. 사실대로 털어놔야 당신 앞으로 그 형량이 좀 줄어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회유인가요? 조사의 기법인가요? 그거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똑같은 구속수감자인 상태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건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검찰로부터 회유받았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허위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지금 재판 끝나갈 무렵에 김성태로부터 회유받았다는 얘기는 새로운 주장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수 없다. 이런 거고. 자, 이화영 전 부지사 국회의원도 하고 그동안에 뭐 여러 이런 산전수전 사실은 다 겪었습니다. 이런 사람 뭐 경기도 부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랬죠. 자, 이런 사람이 김성태 같은 사람이 회유한다고 해서 과연 넘어갈 상황이냐? 불가능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술을 하거나 말거나 본인이 결심할 문제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바보 같더라도 김성태 전 회장한테 시켜서 이화영을 좀 회유해라 그랬을 것 같지는 않죠. 검찰이 그 정도로, 왜냐하면 그거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
나중에 김성태 전 회장이 나와서 그런 거 폭로하면 어쩌려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수사가 다 무너지는데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다 구속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소 3명 정도의 교도관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교도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는 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최소 3명. 응? 그리고 요새는 검사도 교도관한테 함부로 지시 못합니다. 교도관들이 그 검사의 지시를 함부로 따르지 않습니다. 엄연히 수사검사와 교도관은 구치소의 지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로 얘기하면 교정국의 지휘를 받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그 교도관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합니다.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무부 교정국 뭐 이런 데 다 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알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안 유지도 안 될 뿐더러 이들 3사람, 최소 3사람의 교도관이 있는데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 가능하지 않은 일을 검사가 꾸민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3명 다 나름대로 변호인이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뭐 식사를 하는 데까지 가서 뺏어가지는 않죠. 그러나 거기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식사한다고 그러면서 사라지고 술 먹고 뭐 이런 거는 변호인들이 다 압니다. 술 먹고 나오면 또 아무리 시간이 뭐 몇 시간 지났더라도 술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런 게 보안 유지가 될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교도관들 조사하면 그런데 그래 교도관 조사하면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검찰이 만들 것 같지가 않다는 게 상식적이고, 무엇보다 4월 4일 이걸 취재한 당시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수원 기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너무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그 주장이 황당하기 때문에 기사를 안 썼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 주장은 조그만 근거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화영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거죠. 그 기사를 안 썼습니다. 오마이뉴스만 그걸 받아서 쓰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 너무 황당해서 다루지도 않은 걸.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대목. 이재명 대표는 왜 자꾸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확대 재생산할까? 정치적인 이유죠. 결국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한 사람이 법정에서 그랬습니다. 이재명이 무죄면 이화영도 무죄다. 이거를 거꾸로 보면 이화영이 무죄를 받아야 이재명도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검찰을 공격함으로써 검찰이 이 대북 송금에 관한 내용 전체를 조작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부각시키려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만약에 검찰에 의해서 이 전모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어떤 조작에 의한 주장이다. 이게 드러나면 자기는 아니 그냥 뭐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길래 그런 줄 알았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술책이고,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누가 봐도 가능하지가 않다. 오히려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 문제는 김성태 전 회장이 뭐 저 북한 측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뭐 영수증도 있고 북한 측에, 그러니까 뭐 전달된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그 옮기는 과정에 관여한 방영철 전 부회장의 증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을 했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증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당시 국가정보원에 보고했던 내용도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굳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회유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사실대로 진술을 해주면 그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를 이 대북 송금 문제의 공범으로 기소하는데 훨씬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건 사실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뭐 기소하고 유죄를 받도록 하는 데까지는 뭐 굳이
회유가 필요 없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주장, 이 부분은 당시 취재 기자들이 기사화를 하지 않았을 그 이유가 합당할 정도로 황당한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확인한 판사의 판단, 그걸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자, 이런 내용은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모욕적 상황을 당하고서도 여기서 그냥 황당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검찰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